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서 마지막 이제 할 게 감정평가예요. 자, 일단 요약지 보시는데, 예, 제일 먼저 184페이지 있는 내용 할게요. 자, 일단, 예, 맨 먼저, 이렇게 공부하자고요. 자, 감정평가는 매년 한 6개 정도 시험 나오는데, 꼭 공부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두 번째, 가격 재원칙.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감정평가 3방식이 있죠. 자, 첫 번째, 이 건물 짓는 비용. 이게 무슨 법이죠? 원가법이고, 옆집에서 매매된 사례와 서로 비교한 데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임대 등을 줘서 나오는 수익이 있죠.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치 구한다 해서 이게 수익하는 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물건별 감정평가.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총 7개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하는데, 절대 시험 날 때 이게 어떤 전체 하나가 묶여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항상 이 각각 테마별로 시험 나오는데 이 중에서 나보고 제일 먼저 공부하라면요. 저는 이걸 제일 먼저 합니다. 얘는 100% 시험 나올 거니까. 그 순서별로 본다면. 두 번째 본다면 요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거. 네 번째 요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든지 여기 있는 이 수익하는 법, 물론 시험은 나오지만 이게 참 문제는 뭔가 이런 겁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은 딱히 이게 시험 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없는 결과 대부분 얘는 거의 다 뭐 있습니까? 계산 문제 보통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너무나 낼 게 많은 거예요. 어디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면 굳이 뭐 이런 순서별로 공부하겠습니다. 굳이 한다면.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7개 있는 테마 중에 한다면요. 적어도 매년 5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나오고 문종 6개 다 나오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하여간 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빠를 거예요. 분명히. 자, 이런 거 사실 공부할 때 내용 얼마 안 되거든요. 한 15분 정도 아마 수업할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00% 시험 나올 거니까. 그래서 또 원가가 사실 공부할 게 조금 되지만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시험 내기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 가끔씩 톡톡톡 시험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요약집에 있는 184페이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기초 이론 있죠. 이런 게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겁니다. 아마 거의 시험을 이걸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지만 나보고 굳이 있죠. 진짜 시험 낼 게 없으면 요건 한 번쯤 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권리 분석이든 감정평가이든 둘 다 가치를, 궁극적 목적은 가치를 평가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는 결국 무슨 가치인가 하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목적이고, 거꾸로 권리 분석은 우리 이거 법률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법률적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건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래서 우리 아마 그 프린터에 있는 문제 1번이 있죠. 1번이 그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시험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통상적 감정평가란 시험 나면 절대 이건 틀린다면 그걸 내지 않는 게 일반 관례입니다. 관례인데 혹시나 있죠. 혹시 시험 냈을 때 틀린 답이 없으면 다시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개 정도는 한 번쯤은 장난쳐도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상에서.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예.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내용을 제가 쭉 설명하고 1시간 맞춰서 다시 프린트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예,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감정평가는 반드시, 예, 평가된 가격이 언제 시점의 가격인가 하면 기준 시점 가격입니다. 자, 참고로 있죠. 만약에 시점이 딱 나왔을 때 부동산에서는 현재 시점이라는 용어를 가끔 쓰거든요. 이런 용어는 절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여튼 어디든지 현재 시점이라는 용어 쓰면 이게 다 틀린 질문이에요. 무조건. 오래 하시면서 그럼 기준 시점 언제 정할 것인가 묻는 건데 얘는 언제 정합니까? 가격 조사가 어떻게 해요?
완료된 날이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만 그리고 이 요약집이 있죠. 자, 요약집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기준 시점 나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기 설명 보니까 가격 조사 완료한 날로 써놨는데 다만 그 뒤에 설명이 있죠. 그 쭉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하신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입니다. 가능한 경우에만 뭐 있습니까? 그 날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시점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미래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배웠다 우리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에 과거 시점, 현재 시점 어떤 특정한 용어를 압축해서 용어를 쓰거든요. 쓰는데 이 과거란 말 같은 말이 뭐냐? 소거평가죠. 현재 같은 말이 뭐요? 현황평가고 그 다음에 미래 같은 게 두 개 있죠. 기한부 평가하고 무슨 평가 있죠? 조건부 평가. 그럼 시험 내면 대부분 어떤 걸 내는가 하면요. 이 기한부를 시험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니까 특히 많이 장난치는 여기 있는 속업과 현황과 조건부요. 그래서 속업은 항상 나면 뭐 나와야 됩니까? 무조건 키워드가 과거 나와야 돼요. 현황은 현재 있는 상황. 이렇게 해서 시험 내는데 요 말 대신 우리 법 조문을 그냥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거기 있는 184페이지 보니까 갈로 2번 현황 기준 원칙이 있죠. 이 조문을 그냥 그대로 시험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갈로 그냥 통과하시고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이 말은 있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장난치면 갈로 속에 있는 말은 무조건 장난치게 돼 있어요. 자, 꼭 기억할 건 무조건 어떠한 경우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절대 평가 못합니다. 이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만약 지문상에서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을 갖다가 포함시켰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기한부란 것은 뭐 있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걸 다른 말로 확실성 있는 미래요. 그러니까 확실성 있는 미래가 있을 때는 이건 다른 말로 기한부고 실상은 중요한 건 조건부가 중요하거든요. 조건이 다른 말 가정을 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식 용어인데 물론 이건 불확실성 있는 미래 이 말 나오겠지만 사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상정한다. 이 말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정은 우리 말로 쓰면 가정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포인트 오면 반드시 이건 조건부 평가를 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게 뭔가 하면 감정평가상 분류상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이런 거요. 자, 평가 분류상인데요. 자, 현재 땅이 4필지 땅이 4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필지가 있는 지번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이걸 감정평가해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땅은 제곱미터당 100만원, 140만원, 140만원. 네, 이 땅은 땅값 2개 있습니다. 앞에 땅은 여기 220만원짜리인데 밑에는 90만원짜리예요.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해 보자고. 했을 때 원칙은 감정평가할 때 각각에 있는 필지마다 하는 원칙입니다. 즉 개별평 원칙인데 굳이 여기 있는 이 지번 2번과 4번은 땅값 같지 않습니까? 분례평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를 묶는다 같은 말이 일괄평가. 일괄은 가장 중요한 결국은 물건 몇 개예요? 이런 거 마시면 돼요. 돌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 일괄평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번 3번은 보니까 땅값 2개죠. 한 필지, 그죠? 2개이면 이걸 평균해서 가격을 구하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환경이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구분평가도죠. 항상 구분은 제일 중요한 말이 물건 몇 개예요? 한 개인데 왜 분리합니까?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분리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지번 1번은 원래 전체가 제곱미터에서 100만원 되는데요.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이 토지가 도로에 수용된답니다. 그러면 굳이 평가할 때 이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평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반대말이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건 특정 부분만 평가한다 해서 부분평가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중요한 말이 뭐가 들어오는 건 일부분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부분평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마 그 이제 184페이지 쓰면 끝난 거죠? 자, 넘어가서, 네, 187페이지요. 자, 우리 가격에 대한 종류는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문제는 우리 과거의 감정평가 규칙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가격은 정상 가격을 평가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다고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상이랑 이 개념이 참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걸 지금 쓰지 않고 이 말 대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격 나왔을 때 정상 가격 용어는 다 틀린 질문이에요. 항상 시장 가치 보시고요. 이 말은 뭐예요? 시장에서 이 수요자, 공급자가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 보니까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학교, 관청, 교회, 사찰 같은 거. 또 공원 같은 거. 이 공원은 뭐 있으면 시장에 매매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걔들은 어떻게 평가할래?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장에서 매매된 물건이 아니라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가격은 두 개요. 항상 시장 가치와 그다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한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문제 풀면서 할 건데 189페이지 보니까요. 189페이지. 자, 2번에 매매대 가격에 대한 종류가 있죠. 그죠? 거기서 갈로 1번 시장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쭉 봤죠? 봤으면, 여기 원래 이제, 절대 시장 가치는 최고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봐볼게요.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을 위해서 정통 거래 당사자 간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항상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지 절대 이 말 대신 최고 가격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다른 말로 최빈 가격이라고 쓴답니다.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우리 학원 건물을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절대 똑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명의 감정평가자를 보니까 A란 평가사 보니까 이걸 21억, 얘는 20억, 얘는 19억, 22억 할까? 이렇게 평가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건물 가격은 최고 가격인 이 가격이 결국은 시장 가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만약에 이렇게 이 20억 되면요, 실제 이 물건 살 수 있는 공급자는 좋겠지만 수요자는 이 물건 사겠냐고. 안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지금 쓰고 있는 시장 가치는 뭐냐? 시장에서 보니까 너 얼마 주고 살래? 쭉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확률 삼으면 얘가 한 60% 되는데, 얘가 한 30% 되는데, 얘가 10% 되는데, 그럼 매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얼마요? 여기 시장 가치라고. 만약에 이게 50% 확률이 되고 얘가 30, 얘가 20 되면요. 이때는 여기 시장 가치예요. 이런 의미지 절대 뭐 있어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인데 이런 건 충분히 장난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이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188페이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가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성이란 말이 원래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 학원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 줄 것인가, 가격에 영향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이 물건 가격이 얼마 정도 존재할 것인가,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학원 건물 가격이 영향 주는 뭐가 있습니까? 주변 환경도 영향 주지만 이 건물 자체도 영향 줍니다. 주는데
그런 요인이 크게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부동산에 똑같이 영향 줄 수 있는 일반적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주변 환경이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줄 수 있는 지역 요인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건물 자체도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겠죠.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건 3개 있습니다. 일반과 지역과 개별 3개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내 건물 가격이 현재 10억 한다. 가격이 발생합니다. 가격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이겁니다. 뭐 전에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훨씬 더 필요한 게 공기와 물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뭐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게 누구예요? 왜 다이아몬드 가격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한 그 결과 이 물건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같으면 존재란 말 같은 건데 얼마나 이 땅이 희소할 것인가 또 나한테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유용성 또는 뭐 있습니까? 효용되겠죠. 또한 이 물건이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이 물건이 매매가 될 때 가격이 있습니다. 매매가 안 되면 절대 가격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말은 소유권 등의 결국은 이전이 가능할 때만 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질문이에요. 저기 있는 7개 이외에 그 다음에 공부할 게 이런 거라고 사실은요.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는가 하면은 이제 실제 중요한 거는 191페이지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일단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 자, 얘도 공부할 게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2개. 지역이란 말과 개별을 왜 할 것인가? 목적을 먼저 파악해요. 목적을. 하는데, 항상 지역은 그 지역이 현재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냐, 상업적이냐, 공업적이냐, 어떤 지역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지역 현재 평균적,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가 뭐니? 또 현재 이 지역이 평당 매매되고 있는 땅값이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 될 것인가? 가격 수준. 이 수준은 결국은 평균적인 보편적 가격입니다. 그와 반해서 뭐 있습니까? 개별 분석은 항상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주어진 땅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땅이 용도가 뭐냐? 즉 채용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결과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구체적 가격을 판정할 목적인데 좀 조심할 건요.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구체적 가격을 암기했는데 실제 구체적 빼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즉 이때 이 말과 이 말 혼돈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얘는 뭐요? 이 지역의 보편적 땅값 얼마냐? 평균 땅값 묻는 거고 그 결과 내 땅은 현재 구체적으로 5억 한다, 3억 한다, 3억 5천 이렇게 딱 특정 가격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2개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지만 항상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합니까? 나중에 한 개별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한 야치 조심할 건 이겁니다. 항상 이 지역은 거시 분석이죠. 반대 개별은 미시 분석입니다. 또한 야치 지역이 전체 분석이면 그 반대로 개별은 뭐 있습니까? 부분 분석 보시는데요. 문제는 이 가격 재원칙까지 분명히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가격 재원칙까지 장난쳤을 때는 지역 분석 관련돼 있는 가격 재원칙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적합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성도 있고, 그 다음 뭐 있으면 그 외에 보니까 변동과 예측 등등 꽤 많거든요. 많은데 이걸 굳이 다 암기하지 말고 딱 한 개만. 뭘 보는가 하면요. 요거 마시면 돼. 무조건 장난치면 균형 원칙 딱 한 개만 기억하시라고. 해서 항상 지역을 딱 내는 순간 이 말 딱 들어가 무조건. 그러니까 이 말은 지역은 절대 균형 원칙은 아무런 관계 없어. 균형 원칙은 좀 이따 하겠지만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지역 분석은 결국은 얘가 있냐면 보시고 그 반대로 개별은 반드시 균형 원칙 마셔야 돼. 무조건. 그래서 얘 하나 가지고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분석의 대상은요.
자, 크게 세 개 있죠? 뭐 있습니까? 인건지역, 유사지역, 하나 더요. 동일수호권인데, 이걸 항상 이제 지금 공부할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법 조문상 있는 것만 딱 공부하시라고. 하는데, 요렇게 구분할 때,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 요거 묻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무슨 지역이요? 무조건 인건지역이요. 거꾸로 대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뭐라 하냐고 이게 유사지역. 이걸 시험에 제일 많이 있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부동산 가격이 나면 이건 무조건 얘 거야. 그러니까 가격인데 이건 직접적, 간접적. 직접적 영주입니다. 그 간접적은 누구예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는 잘 드시면 안 내. 왜? 법조문서 없는 거야. 없으면 시험 못 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항상 무조건 직접 알고 있으면 돼요. 반대로 여기 있는 유사지역은 항상 뭘 보는가 하면 인건지역과 틀린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네. 인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요걸 항상 장난친다고. 물론 위에 있는 이 질문은 꽤 많이 뜨지만 틀린 답 낼 수가 없어요. 인건지역과 유사한 특성 있는 지역이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냥 동일소권 두 개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보니까 동일소권은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지역과 유사지역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자 지금 하고 있는 동일소권 범위가 있어요.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요약집이 있을 건데 자 맨 밑에 있는 거죠. 191페이지네.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 등이 있다죠.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어. 얘는 절대 틀린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맨 밑에 있는 항상 후보지 이행지만 딱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땅이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이행제란 뭐합니까? 후로 평가합니다. 이 말이죠. 이 땅이 현재 농진대 3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공시하면 그 땅가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뭐 있어? 변화 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반대 거꾸로 있죠.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 얘는 반드시 이행 전환선으로 평가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볼 게 뭐인가 하면 인건지역에 대한 내용연수. 지역의 내용 또는 수명 현상입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우리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죽듯이 그런 과정 거친 거예요. 자, 맨 먼저 성장기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성숙기죠.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이 맨 처음에 이제 이 신규 건물 들어서면 모든 게 완벽히 구축되어 있는 성숙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서서히 건물이 노후화되죠. 이런 게 쇠퇴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장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성장기는 첫 번째 이때는 건물 등이 서서히 들어서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서로 차지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입지 경쟁이 아주 치열한 단계죠. 두 번째 보니까요. 이때는 뭐 있습니까? 주민유동은요. 하여튼 주민유동이 나는 순간 무조건 많다고 나야 돼요. 무조건 계속해서 아마 유입될 거니까 신도시에서. 그 다음에 이때 보통 우리 특히 이제 이런 지역은 재개발 등이 되어서 성장이 바뀌게 되죠. 바뀌면 이게 무슨 여가냐? 상향여가. 성수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무조건 성수가 안정된다 이 말 나야 돼. 모든 게 완벽히 구축돼 있으니까. 그래서 집가 등이 안정된다 해서 안정이란 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보니까 집가가 최고인 단계가 누구냐? 결국은 성숙기죠. 자, 세택에는 이게 세택이 아닙니까? 현재 이 지역에 있으면 건물이 있어요. 동네가 서서히 노후화되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고소득 계층은 다른데 이주하죠. 반대 소득이 낮은 분이 뭐 있습니까? 서서히 들어오겠다. 그죠? 자, 이런 게 다른 말로 하향여가인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통 하향여가 이랬습니다. 쓸 때. 자, 일단 여기에 한 테마요. 여기 항상 이 지역 분석 이 자체가 매년 한 문제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가격제 원칙 갑니다. 자, 가격제 원칙. 예, 199페이지. 자, 지금 하고 있는 가격제 원칙도 얘가 매년 한 문제가 시험 나오죠.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라고요.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 평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 있죠.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절하게 협상을 통해서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이 5억인데 평가사가 이 물건 보니까 20억 평가해서 말 되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 정상적인 이런 원칙에 맞춰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일종의 이 가격제 원칙인데 얘도 공부하실 때 내용을 다 보지 말고 키워드가 뭐냐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걸 갖다 자꾸 우리 집에서 수요 공급 원칙을 다 암기하지 말라고 이걸. 네, 수요 공급 원칙, 대체 원칙, 뭐 경제원 이걸 자꾸 암기하시던데 이건 암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건. 그냥 문제 풀면서 아, 이 지문 나오네?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특히 이제 주부들 보니까 음식 만들 때 뭐 있습니까? 만들 때 보니까 뭐가 된 딱딱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그냥 머릿속에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그죠? 그런 거 똑같다고. 이런 거 절대 암기할 게 아니라, 이런 질문 있네? 우리 과거에 보니까, 예, 이런 말만 나오면 되겠다. 이래 생각하시라고. 굳이 이걸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가격제 원칙은. 그래서 항상 수요 공급은 가장 중요한 게 지문상 수요 공급 나와야 돼. 또 대체란 말 항상, 대체도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이 말이 이거죠. 수요자, 공급자가 협상을 볼 수 있는 가격을 평가하라는 거야. 대체는 뭐 옆집에서 매매된 물건이 5억이면 나도 5억 언저리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대체란 말이 나오든지. 우리 대체란 말은 정확한 말이 이거죠. 네,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거에서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효용이란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무조건 대체 원칙이라고. 그 다음에 경쟁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지문상에서 경쟁이란 말만 나오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요. 이때 좀 조심할 게 뭐냐?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평가 3방식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 원가 방식에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했을 때 원가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면요. 거래 사례 비교 보면 30억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학원 건물 가지고? 만약 원가 방식 10억이면 여기는 30억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약간 차이가 있어. 뭐 10억 8천 이런 데를 쓰거든요. 근데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 이게. 또 수익 방식 이런 거 뭐 있어. 이게 한 10억 5천이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감정평가 3방식 좀 이렇게 혼에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서로 비슷한 가격이 나올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 개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뭐냐? 결국은 대체 원칙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기여 원칙. 기여 원칙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수익 배분이 있는데. 자, 꼭 기억할 건 기여 원칙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이건 정답 굉장히 많이 좌우해 주니까. 자, 첫 번째 기여 원칙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학원 옆에 있는 여기 상지대에 뭐 있습니까? 저거 있죠. 병원 있는데 저기 7층짜리 건물인데 저 건물이 현재 100억 정도 된다 해보자고. 자, 7층 건물이 100억 된다면요. 하나 물어보죠. 1층에와 그다음 7층 여기 있는 두 개가 있죠. 전체 가격 100억에 영향 준 정도는 똑같습니까? 같겠습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쓰고 있는 기여 원칙은 뭐냐? 1층이 전체 가격 중에 어느 정도 영향 줄래? 7층이 전체 가격 어느 정도 영향 줄래? 이런 걸 따져보면 곧 이 기여 원칙이라고. 그럼 뭐요? 1층이랑 구성 부분이 전체 가격에 기여하는 정도 파악할 목적이지. 따라서 얘는 항상 문제 물었을 때 구성 부분이, 구성 요소가 전체에 있는 가격에 어느 정도 기여할래, 영향을 줄래 파악할 목적이라고. 그러면 얘는 항상 보니까요. 중요한 건 합필 분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병합이란지 분할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기여 원칙 몽땅다. 그러면 얘는 특히 더 중요한 뭐가 중요한 이게 중요합니다.
건물을 한 층 더 질까 말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추가 투자 적법 판단. 적부 판단과 서로 관련된 건 무조건 기억 원칙이에요. 이런 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이 뭐냐. 자, 7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달만 나오는 수익, 임대 수입이 있죠. 임대 수입은 전부 다 이 주인 몫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자, 7층 건물 운영할 때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어느 이자 갚아야 되죠. 이와 같이 중요한 건 이 건물에 나오는 총 수익을 전부 다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수익은 분배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생산 요소 있죠. 어떤 게 있죠? 노동과 자본과 또 뭐가 있어? 경영, 뭐 토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데 분배된다 이 말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수익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때 각각에 있는 생산 요소에 분배해주고 남는 부분이 있죠. 남는다 이게 잉여거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잉여 생산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란 말 뜻이 뭐예요? 자녀. 자녀법. 자녀. 남는 거지. 그래서 항상 수익 배분법은 원래 정확하면 토지자녀법인데 그냥 단지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보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변동이란 것과 예측이 예측. 자, 특히 변동을 시험에 꽤 많이 내는 질문이에요. 변동과 예측은. 그래서 우리 관례상 변동은 대부분 다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무조건. 길게 돼 있어. 왜 그런가? 이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면 항상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하죠. 그래서 항상 시험 내면 가격은 중간에 원인이 쭉 들어와. 이러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 결과 변동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변동은 지문이 좀 길다는 좀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예측 원칙은요.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측정도 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답니다. 변동은 특히 시간 등이 변하면 가격 등이 변하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시점 관련된 용어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변동 원칙이에요. 또한 같이 예측은 무조건 가치 개념. 가치 개념과 서로 관련된 건 몽땅 다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할 게 두 개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균형 원칙과 그 반대에 뭐가 있습니까? 적합이 있죠. 이 두 개만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 모르면 그냥 찍으라고. 얘가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무조건. 그만큼이 중요하니까 이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 두 개에 대한 구분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적합이란 건 무조건 내부이고요. 다시 말하면서 균형은 내부이고 적합은 항상 외부 환경과 서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외부 이거 아시면 돼요. 우리 학원 안에 있는 내부상 문등은 전부 다 균형이고 우리 학원 주변 바깥이죠. 바깥이면 전부 다 이건 적합입니다. 그래서 특히 얘는 이 말 많이 내겠죠. 구성 요소 간에 요 뒷말이 중요하거든요. 토입 비율 또는 결합 비율 이런 말이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나면 전부 다 이건 균형 원칙이 몽땅다. 반대가 앞으로 외부는요. 적합은 외부나 뭐 환경이란지 또 뭐 있습니까? 지역 같은 거 있죠. 이런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적합 원칙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상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감가냐고 이건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은 적어놨는 게 무슨 감가죠? 경제적 감가 되겠죠. 자, 일단 가격제 원칙은 요것만 하시라고. 요것만. 그 중에 반드시 먼저 할 게 이제 자꾸 이제 공부하실 때 우선순위 먼저 정하시라고. 그러니까 얘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하고 기여 원칙 이런 게 중요하다 시험에서. 그래서
자, 일단 이번 시간에 했던 세 개 테마요. 얘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앞에 있는 이런 게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문제 있어요. 요 세 개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자, 일단은, 예, 프린트 좀 덜 된 것 같으니까 책에 있는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예. 자, 책의 감정평가를 보시는데요. 자, 266페이지요. 266페이지. 자, 266페이지 문제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에 보니까 2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자, 잠시 부분평가는 이 키워드 뭐 나와야 됩니까? 요거 나와야 되지. 오케이. 1번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 일부도 있지만 도시계획에 저촉되었을 땐 예, 부분만, 일부만 평가한다. 부분평가요. 자, 2번은 뭐야? 한 개의 물건 같이 달아줘. 이거 무슨 평가? 구분평가. 자, 3번 물건 몇 개? 2개 무조건 무슨 평가? 일괄평가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있습니까? 예, 쭉 있는 뒤에 평가 방법의 법 규정에 있는 대로 평가하는 게 법정평가, 법정. 법 규정, 법정평가.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개인의 사적 목적이죠. 자, 따라서 다시 공공기관 토지 매수를 위해서 평가하는 게 공익평가고요. 그 다음 저기 뭐 있습니까? 개인 목적이죠. 사적 평가인데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3번요. 자, 3번에 1번 가는데 예, 여기 뭐 3번에 1번 잠시만요. 자, 우리 평가 방식이 예, 2개 있어요. 공인평가하고 그 다음에 공적평가 2개 있습니다. 공인평가, 공적평가. 공인은 국가에서 사람이 인정한 사람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적은 어떤 특정 개인이 평가하지 않고 국가의 특정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은 감정평가를 누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 평가하는 거지. 곧 그게 공인평가예요. 근데 대만 같은 데는 이 감정평가사 없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국가의 특정 기관에서 평가가 되어 있다고. 그런 게 보통 공적평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보통 한국은 전부 다 공인평가 원칙인데 모든 공인평가입니다. 단 예외가 딱 한 게 있어. 좀 이따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평가합니까?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 표준지 공시가, 표준주택 가격 중에 감정평가사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공시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은 전부 다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을 평가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공적평가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개별 공시가하고 개별 이 주택 가격은 전부 다 예, 공적평가입니다. 예, 일단 그런 걸 가끔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넘어갑니다. 자, 3번에 4번 가볼까요? 3번에 3번 보니까 토지, 건물 등이 결합되어 구성되어서 복합부동산인 경우, 이건 넘어갑니다. 이 나지로 평가되면 독립평가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1번 기억하시고, 4번, 1번은 중요한 건 대상물의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건 그대로 평가했죠. 이게 뭐냐? 현황평가예요. 이건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갑니다. 3번 뭐 조건부 나와 있죠? 그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우리 여기 상정 대신 뭐 나와 있습니까? 조건 붙어 있다 나와 있지? 그 조건부라고. 그 다음에 4번은 소거평가 나와 있죠? 뭐 나와야 됩니까? 과거 시점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뒤에 쭉 설명이 그냥 쭉 넘어갈 거예요. 자, 6번에 조심할 건 시장 가치 개념 나와 있죠?
다 보지 말고 거기 있는 4번만 딱 기억하셔. 이런 5번은요, 6번은 4번 보니까 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가격이죠. 여기 최빈이야. 저기 최고란 말씀 안 돼. 요건 장난칠 수 있어. 그 다음에 5번은 뭔가 이거죠. 어린이의 특별한 가액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가격이죠? 이거 볼래요? 일반적 가격이 무슨 가격이지? 어린이 특별히 요구했어. 이건 예배상이잖아. 그죠? 요 가격이야. 그러니까 어린이 어떤 이 특별히 요구한 데 있어는 무조건 이건 일반적 가격이 아니라면 일반적 가격이 아닌 건 전부 다 이거요. 이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뒷장 가세요. 자, 270페이지에 설명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고 271페이지 보니까 예, 거기 있는 11번에 볼 것은요. 예, 5번. 가격 발생 요인은 여러 요인이 상호 결합에 작용하며 가격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좀 야비한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볼래요? 보세요. 자, 우리 이 건물 가격을 파악할 때 제일 먼저 이 건물 가격이 얼마냐 먼저 파악합니까? 아니면 이 부동산 가격의 영향 주는 게 뭐냐 먼저 파악합니까? 오늘 먼저 해야 돼. 와서 가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 가격에 영향 주느냐 먼저 파악해야지. 그래서 이런 걸 쭉 그래서 이 물건 얼마나 평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는 거지. 그죠? 그냥 넘어가셔. 그냥 갖지 말고. 그냥 단지 하여튼 영향, 자 여보세요.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은 반대로 설명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여튼 뭐 형성과 가치에서 영향을 준다 나오지. 나오면 그냥 맞다 생각해 넘어가시라고. 설마 우리 거기 있는 5번처럼 장난 안 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에 1번 기억하시고, 그죠? 12번에 1번. 가격 형성 요인은 반드시 일반과 지역과 개별이죠. 그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도 기억하시고. 이런 형성 요인은 잠시만요. 보세요. 우리 학원 건물에 영향 주는 건 일반과 지역과 개별에서 각각이 독립된 영향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 개 결합된 거예요. 상호작용이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독립된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5번이 그 말입니다. 그래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뒷장에 예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15번부터 공부하자고. 15번. 자 15번부터 가격 재원칙이 있죠. 여기까지 있습니다. 예, 22번까지 있는데 자 일단 15번 1번 갑니다. 부지와 건물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 이번 내부상 묻는 거지. 저기 무슨 감일까요? 균형. 자, 2번 갑니다. 토지, 자본, 노동, 나이 있죠. 나는 순간 무조건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3번 같이 이렇게 효용이 최고점 된다 나오면 쭉 가서 끝에 가시라. 끝에. 가서 이게 지역인지 무조건 내분인지 구분하시라고. 이건 무조건 시험날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 딱 나오죠. 이건 무조건 묻는 건 균형 아니면 적합이에요. 적합. 항상. 그래서 균형 아니면 적합인데 내용 자체 내부 물으면 균형이고 외부 환경 물으면 적합이라고. 뭐 나 있습니까? 지역 환경 나 있죠. 무조건 적합이야.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중요한 키워드 뭐? 경쟁 나 있죠. 경쟁 나오면 무슨 원칙? 경쟁 원칙. 자, 5번은 특히 보니까요. 자, 어디 보는가 하면요. 요 말이죠. 부동산 가격은 중간에 이러이러이란 게 뭐 어떻게 해서 그 결과 변동한다 있지. 그 한마디로 가격은 뭐 한다고? 변동한다. 변동 원칙입니다. 이거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뒷장에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16번에 3번. 하여튼 뭐 수익성, 효용이 뭐 최고이다 나오죠. 난 무조건 적합과 무조건 균형이야. 뒤에 가보시면 뭐에 나와 있습니까? 구성요소 자체. 이면 내부 묻는 거지. 그 무슨 원칙? 균형. 자,
자, 4번요. 같은 거에 앞에 이런 말 나오면 뒤에 가야 됩니다. 지역 환경 나 있죠? 무슨 원칙? 예, 적합.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장래 유용성에 대한 가침으로.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설명이죠. 예측 원칙.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에 2번 갑니다. 3방식의 이론적 근거 무슨 원칙? 대체 원칙. 자, 그 다음에, 예, 5번 보니까, 뭐 나있죠? 효용. 효용 나있죠? 무슨 원칙? 무조건 대체. 자,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 보니까, 이름 특히, 자, 잠시만요. 박스가 딱 나오죠? 박스는 땐 사례가 딱 나오면, 이건 무조건 답은 3개야. 뭐가 있는가 하면, 균형과, 적합과, 기여. 우리 과거에 나온 균형과 적합이 시험 나왔다. 박스 문제는. 근데, 아마 앞으로 나올 게 기여 원칙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봐볼게요. 그럼 결국은 공부하는 방식이 이거죠. 잠시만요. 내부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오지. 균형이야. 주변 환경 설명 들어오지. 적합이에요. 근데 조심할 건 균형과 여기 있는 기여는 좀 구분하셔야 돼. 문제를 갖다가. 자, 일단 거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고 나중에 설명해보자고. 자, 일단 매도인 A와 B가 연립주택을 놓고 그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부족할 때 매매 가격 결정 고민하던 중에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이 100만 원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초로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합의했다. 이건 대체 같은데 문제가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물건과 내 물건 서로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인근에 있는 물건 현재 뭐 있습니까? 100만 원 되면 내 것도 얼마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대부분 뭐 있어요? 설명 이건 대체 원칙인데 자, 잠시 보세요.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중개사가 A란 물건을 갖다가 현재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물건을 보니까 다른 물건보다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부족하고 또 집이 어디 하자가 있다. 이건 내부 설명이지.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균형이라고. 그 다음 중개사가 설명하는데 현재 내 물건은 주거 3층인데 주변지 현재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더라. 이건 주변 환경이지. 이건 뭐예요? 적합이에요. 그런 걸 먼저 아시라고. 다시 마지막 갑니다. 중개사가 중개 의뢰할 때 현재 이 물건이 보니까 화장실이 한 개가 부족하고 또 방이 뭐 있습니까?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자 보수할 때 1억이 들어간다. 근데 보수의 이 가치가 보니까 1억 5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네가 하자 보수할래 물었어. 이건 뭐예요? 뭔가 좀 할까 말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이건 추가 투자란 말이야. 이건. 이런 게 뭐냐? 기여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볼게. 현재 있는 자체를 설명하면 결국 이건 균형이야. 내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를 집어넣을래 말래 물었을 때 이건 기여입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19번 문제요. 자, 19번 보니까 자녀법 나있어. 무슨 법? 수익 배분, 경제적 감가, 적합. 그 다음에 기준 시점 나있죠? 변동.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1번요. 자, 그런 말이네. 고급주택이 딸린 수영장 가치는 어떤 영향 줄 것인가? 그 특정한 구성 부분이 전체에 있는 가격령 주는 거지. 그죠? 수영장이 있는 뭐 있습니까? 고급주택에 수영장이 추가된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기여 원칙. 그런 거 마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3번부터 있죠. 저기 있는, 이건 꽤 많네. 37번까지가 뭐냐, 전부 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묻는 거. 자, 23번 합니다. 하는데, 1번. 자, 여러분 철저하게 보세요. 지역과 개별은요, 볼래요? 여기에 딱 나면 무조건 틀린다면 이거야. 다른 거 없다고. 얘 나오지. 문 틀린다면 여기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반대되는 개념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1번 보니까 거기 뭐 1번, 23번, 1번 보니까 그 전문상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지. 없으면 그다음 뭐 하느냐? 이거 뭐 하느냐? 이래 하시라고.
문제 풀 때 그 지역 물었죠. 물으면 절대 거기서 개별이란 말만 없으면 문제 맞는 거야. 즉, 이 말은 항상 지역은 지역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게 쭉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 자, 번역해 볼게. 지역 분석은 대상보다는 어떤 지역에 속하면 지역 특성이 무엇인지,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이 말입니다. 표준적 이용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런 말이니 그걸 굳이 적을 필요 없죠. 나오고도 문제 풀면 요령 마시면 돼. 그래서 지역이나 문제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갑니다. 2번. 네, 2번은 그냥 넘어가고 3번 갑니다. 2번 좀 틀렸죠, 그죠? 대내적 요인은 뭐요? 개별이지. 대외적 요인은 뭐요? 지역이지. 자, 쭉 가서, 예. 5번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5번. 지역 분석에 대한 목적은 체유효용의 판정의 방향을 명백히 하고,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잠시. 자, 이건 잘 이렇게 잘 시험 안 내는데, 체유효용 판정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개별이지? 체유효용 방향을 설정해 준다. 이건 뭐예요? 지역이야. 방향 설정은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은 뭐냐? 결국은 여기서 파악하거든. 지금 거기 있나 5번이 그 말이에요. 체유용을 판정하는 방향을 명백히 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야. 이거 혼돈 줄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더 연습할 건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의 장난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혹시 나오거든 체유용 파악한다 쓰면 이건 개별. 체유용 방향 설정은 얘가 체유용 될 수 있는 게 뭐냐 파악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지역 분석. 그건 좀 조심하자. 다른 몰라도. 뒷장 가볼까요? 자, 실제 중량 24번부터 보시면 되겠네. 자, 24번 갑니다. 자, 첫 번째 1번 표준적 이용은, 네, 그 부동산이 뭐 있습니까? 부동산 체유용 등 개별적인과는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거 연관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거 왜 합니까, 이거? 목적이 뭔데? 이거 파악할 목적이야.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학원 땅이 빈 땅인데 체형이 뭐냐 파악할 때 주변 환경 분석하죠? 그러니까, 얘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내용이. 그러니까, 거기 문제 뭐 있습니까? 별도로 이루어진다.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2번, 자, 2번, 3번. 3번 가볼게요. 항상 지역과 개별 어느 걸 먼저 합니까? 지역을 먼저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25번에 한 2개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1번.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남. 대상부동에 속해 있다 무슨 지역? 인근. 그 다음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상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직접적 영향 준다. 이런 거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 5척 가서요. 예, 다른 건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예, 29번 문제 갈 거예요. 29번. 29번에 1번 기억하시고, 요건 제가 좀 이따 거래 사례 비교법할 때 할 겁니다. 자,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분은 사례가 인건적이 있으면 같은 동네지. 동네는 지역령 비교할 필요가 없고, 유사적이 있으면 다른 동네지. 지역률 비교해야 된다. 그 말 기억하라고. 자, 그래 보시고 나머지 쭉 넘어가서요. 예, 30번. 자, 30번은 유사지역 묻는데 요건 딱 2개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가장 장난 많이 친다고. 대상부동산 속한 지역이 무슨 지역? 무조건 인근지역입니다. 그 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요. 대상부동산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대상 속한 지역과 대상 속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죠? 여기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 보시고 5번도 기억하시고 절대 인근지역과 인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보시고 자 넘어가서요.
예, 36, 37번만 정리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36, 37번 아시면 되겠네. 자, 36번 갑니다. 자, 36번은 1번. 키워드,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쭉 가니까 표준적 사용. 또 뭐가 있죠? 가격, 수준. 여기 다죠? 연관성 있는 거죠? 자, 2번 갑니다. 자, 지역 분석은 사례, 자료에서 범위, 수집 범위를 밝히기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개별 분석 오직 뭐 있습니까? 대상은 개별 요인이 분석할 목적이죠. 근데 그 개별 요인만 만전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는, 예, 37번요. 자, 37번은 내용 보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같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별 부동산 채용 판정은 인간적인 지역 특성의 제약하에 있으며 인간적인 표준적 이용과 상관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거 번역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개별 분석은 다시요. 이렇게 하죠. 예, 개별 거기 지역 분석 제약하에 개별 분석합니까? 아니면 개별 분석 제약하에 지역 분석합니까? 항상 넓은 게 뭐예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 일단 문제 다시 한번 풀 건데, 지역 분석 범위 제약하에 개별이 있습니다. 그 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요. 예, 3번. 지역은 무슨 원칙이죠? 적합이고, 개별은요? 균형이죠. 예, 그래, 그 정도 4번 갑니다. 4번 보니까 결국은 지역 체유형은 무슨 분석이에요? 개별이고, 그 다음 표준적 이용은요? 지역이죠? 일단 그렇게 하면 정리하죠. 예, 다른 건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프린트에 있는 문제 풀게요. 그런데 이거 칠판 지우지 마세요.